곳에 우리 목사님. 네. 혹시 목사님 부부싸움 하시죠? 싸움 안 합니다. 예. 다툴 뿐입니다. 선배님. 네. 선배님도 사실 연상 연하 커플이시잖아요. 싸움 하시지요? 아니야. 예. 싸움은 누구나 하죠. 그럼요. 하는데 예. 그냥 우리가 귀가 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고 맞습니다. 예, 순종하면서 예, 예. 감사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믿음의 사람이라. 맞습니다. 예. 이게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고이니까 문제가 맞아요. 자, 우리 설미 씨는 어떠세요? 뭐 저는 네. 남한에 오니까 네. 이 남조선 남자들이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예. 밥은 푸꾸밥솥에 해주고 예. 짜증 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알콩달콩. 100점짜리구나. 100점입니다. 예. 동무들 넘어오라고요. 자, 오늘 이런 얘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나눌 주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주제를 우리 선배님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족자.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화제예요. 우리 내려주세요. 사랑과 전쟁. 딸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오. 내가 늘 하는 말인데. 아이고,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이 지금 사랑방에 계십니다. 누구실까? 예, 저번에는 또 우리 유현상 선배님 오셨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또 누구실까? 자, 사랑방 손님 나와주세요! 미모의 여자. 오늘은 여성분이신데 젊어. 예, 젊어요. 예, 그 하트를 날리시고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아름다운 배우 이시은 씨입니다. 자, 우리 선배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며느리 배우 이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사실 우리 배우 이시은 선배님 보면 이혼만 100번 하면 여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안 어울려요. 네,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왜 그러는 거죠, 우리 선배님? 아, 제가 참 오랫동안 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희가 그게 99년에 시작해서 네. 2014년까지 한 15년을 예.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를 맞아. 그쵸. 저를 그 드라마에서 이혼만 한 120번 정도 사실 뭐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예. 너무 다양하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 27년 차인데 네. 27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자, 목사님 오늘 특별히 이 사랑과 전쟁, 결혼, 뭐 위계 부부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여러분 진짜요 드라마는 좋은데요 너무 믿지 마세요. 아이, 그럼요. 영화도요 좋은데 너무 믿지 마세요. 영화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예계에 좀 종사하니까 네. 연예인들 이렇게 뵙잖아요. 예. 놀라운 게 뭐냐면 예. 화면보다 실물이 한 배 반은 더 예쁘다. 맞아. 네네네. 그럼요. 일반적으로. 저한테도 예. 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만데 화면에 크게 나오느냐고. 그런데 정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저도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약간 좀 싸우고 화내고 그렇지 전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화내고 울고 막 이런 장면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를 되게 싸납게 봤는데 그랬구나. 네, 실물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그냥 너무 천상 여자세요. 그냥. 맞아. 예. 아니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선배님. 아, 예. 그래봤자 예. 30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봤자 30년.
아니,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70대 접어들고 우리 남편 60대 접어드니까 네. 이제 서로 측은지심, 이제 그렇지, 불쌍하고 그렇지. 이제 정말 그렇지. 제발 건강하게만 내 옆에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웬만한 건 통과. 맞습니다. 아니 우리 설미 씨는 결혼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가족끼리 음식 하나 시켜 먹을 때도 다르거든요, 취향이. 그쵸. 치킨 하나도 서로 다른데 맞아, 맞아. 일단은 같이 살면서 분쟁이 없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정말 딴 어머니, 딴 아버지, 심지어 저 같은 거 그는 남한에서 살던 남자랑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랑 달라. 전투 이 용어 자체가 다르다 그죠, 보니까 그죠. 별치 않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당연히 이제 전쟁이 있어요. 네. 빨리 이 전쟁을 얼마나 빨리 끝내고 평화롭게 가느냐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북한도 이혼이 많아요? 아 북한은 이혼을 못합니다 원래. 어떻게 돼요?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이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예. 아들을 못 낳는다거나. 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저 성격이 안 맞아. 이거 갖고는 이혼을 못 해요. 이야. 이혼할 때는 꼭 남녀가 손을 잡고요. 예. 한 800m를 뛰게 합니다. 아. 손을 꼭 잡고. 예. 네. 그럼 다 풀리더라고요. 아 진짜? 그 거의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문까지 갔다가 제 판사들이요. 진짜 이거 정말 어렵다 하면 야. 이제 한 800m를 띄우잖아요. 예. 선을 넣는 순간에 이혼을 못 한다 하니까 예. 남편이 앞서가면서 여자 손을 끌고 가면서 그 800m 안에 싹 풀려가지고 대부분 이혼을 거기서 못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싸우는 게 별거 아닌 거로 싸우잖아요. 맞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 참 희한하네. 전쟁이라고 하는 게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해서 그러지 전쟁은 아니고요. 그냥 다툼, 의견 대립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제가 40년, 지금 42년째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맞았어요. 우리 둘은 그냥 아주 막 찰떡궁합처럼.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점점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았다 안 맞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항상 위에서만 살았지 그렇죠. 옆에서 안 살아봤구나.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옆으로 내려오니까 예. 찰떡궁합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의 또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앞에 스케치 보이시죠? 오케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분과 아니면 혹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만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OX 적어주세요. 있다, O, 없다, X. 방청객분들의 또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자, 들어주세요. X! 야, X가 여기는. X가 당연히 야, 많아. 여기 거의 OX고. 아 역시. 그러면은 역시 앞줄에 계신 왼쪽에 계신 분. 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네. 전혀 요즘은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젊었을 예전에. 때 남자들이 바깥으로 많이 돌면서 네. 회식을 하면은 집에 막 늦게 들어올 때 정말 열받았었거든요. 네. 그럴 때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라고 해도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딱 퇴근 시간 되면 들어와서 저녁을 집에서 항상 먹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이제는 그냥 야, 만족하고 이거 잘 살고 어떡하지요? 있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떡하죠, 이거? 어려워, 남자들도 어려워, 그래서. 자, 그럼 옆에 우리 없다고 하신 분. 예,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좀 나이 어렸을 때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또 참아지고 네. 또 이제 신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목사님 말 맞다나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뭐 네. 전혀 그거 다 잊고 살고 아니, 우리 이신 씨는 지금 사실 뭐 고작 30년이라고 하셨는데 27년이라고. 27년, 예, 네. 우리 또 선배님 고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니 여기 네. 확실히 이제 CTS 방송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럼. 네. 이렇게 X가 많이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네, O가 나와야 정답인데. 전 남편이랑 달라도 정말 달라요. 저희 그럼, 남편은 맞아. 모든 게 빨라요.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예, 빠르고 예. 뭐 냉면 같은 걸 먹어도 후루룩 원샷하는 남자는 원샷이죠. 면을 원샷하는 스타일인데 예, 저는 이제 이제서 자르고 있으면 저희 네. 남편은 그제서 이렇게 다 먹고 그쵸, 일어나고 그쵸. 그거 맞추느라 되게 후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 더 시키더라고요 사리를 사리를 하나 더 시켜주고 저 네. 천천히 먹는 거 기다려주고 이게 맞춰져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공감을 해볼 텐데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예,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미 씨 네.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어요? 가정을 이루기까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가정을 이루기까지 아이를 가진 북한 엄마로서 또 한국의 총각과 만나야 돼서 네네. 그 가정에 이 사람하고 워낙 만나기까지 어려웠고 사실 겪어온 아픔까지 이분이 다 사랑하다 보니까 보일 만큼을 결혼 전에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렇게 예, 결혼 전에 예. 모든 감옥 생활, 나의 첫째 아이 인신매매 당한 것,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여자를 맞을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보여줬고 이래도 괜찮으면 살자. 그래서 이미 그러네. 저의 안보 모습을 다 보여줘서 더 보여줄 게 없어 노력할 게 없습니다 지금.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예. 남편분이 장가 잘 간 것 같아. 야, 자, 우리 방청객 분들의 또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지금 뭐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했다. 인내. 참여, 아유 그냥 다 참는 거예요. 참으면 산다. 예. 자, 우리 앞에 우리 아버님 힘들어도 무조건 참고했다. 엄청나게 힘든 새벽에 일어나서 막 3시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 가정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예. 열심히 해서 정말 참고 견뎌왔다. 예, 이런 겁니다. 기도로 네. 이기셨다. 예. 네. 자,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예. 그냥 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기도로 그냥 또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자,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는 분들,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오늘 주인공 역시 좀 힘드시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희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으로 우리 목사님과 나누시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네, 읽어도 읽어주세요. 되나요? 예. 네, 저는 제가 떨려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예. 저는 하반신 장애 휠체어를 생활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 요즘은 혼자 초등학교 10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에 이혼을 했거든요. 아이고 남편은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만 감정이 조금 올라오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저를 폭행하고 주먹 만져 달라 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10년인데 그중에 6년을 저를 많이 때리고 제가 많이 맞고 지냈고요. 그럼에도 오로지 딸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근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싫어라는 말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를 위로해주는 딸이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사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저보다 어른스러운 딸 하나 보면서 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딸 어떻게 잘 지내줘야 될지, 잘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예. 일단은 뭐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승희님한테 좀 궁금한 게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구타를 이렇게 했는지. 그냥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게 또 한 적도 있고, 전 생일날도 맞아본 적도 있어요. 생일날도 맞아. 그게 때릴 일이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실 것 같고, 우리 시은 선배님은 사실 이렇게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 예. 드라마에서도 그 폭력 남편을 다룬 소재가 꽤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랑과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혼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4주의 이제 조정 기간을 걸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 이제 신군 선생님도 늘 거기서 얘기하실 때 웬만해서는 이제 잘 조정을 해보라는 분위기로 가는데 조정하지 말고 이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딱 한 2-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폭력이에요. 네. 그리고 뭐 도박이라든지 중독 증상 이렇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은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그 프로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결론이 나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남편분이 하나님을 참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정말 응원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부부간의 일을 저희가 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남자가 여자 약자를 건드리는 순간 그 사실 남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사실. 맞아. 예, 그거 자체가 다 떠나서 그렇죠, 목사님? 세상 진짜 바뀌는 거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맞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걸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려니.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럼요. 지금 옛날 같잖아요. 군대에서 때리면요 바로 구속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니 군대에서도 안 때리는데 가정에서 진짜 그런 걸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남자들 빨리 인식 전환해야 돼요. 그럼요. 지금 달라졌어요. 아니 설미 씨 어떻게 북한 남자 북한에서는 예. 거의 80-90%가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80-90%가 이렇게 야. 문만 열면 저녁 시간이 되면요 이 동네에서 여자들이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문을 잠그고 때려서 그래서 아이고, 그런 아이고. 거를 너무 많이 목격해서 그야말로 이곳이 지옥이구나. 저는 여자가 살기에는 북한이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탈북을 결심했고 북한에서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아이고 잘하셨네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좋으면 뭐하냐. 북한과 똑같은 아픔을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안 되면 이 좋은 천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옥을 맛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사실 더 마음이 저는 걱정되는 우리 따님이 나와 계세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오늘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일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따님 어디 계시죠? 우리 따님. 예, 우리 따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한테 왜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우는 게 싫어서요. 우는 게 싫어서. 아이. 그냥 이제 엄마가 맨날 눈물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구나. 예. 그러면은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주여. 사실 예 지금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싸우셨죠. 그래서 뭐 이혼 한 해 만에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네 생각은 어떠냐. 초등학교 6학년이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제 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니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견디고 살아주셨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를 또 이겨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어떻게 예. 할 말 많지. 그러네. 나이 70 넘어가. 그러니까요. 책 3권 써야 예. 되는데 그보다 우리 저기 나와주신 사례자 엄마 전 보면서 제 막내 여동생이 그 장애가 있어요. 제가 그 막내 여동생한테 결혼할 때 해준 얘기가 나는 우리 자식 신앙 교육을 실패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너는 네 아이의 신앙 교육만은 철저히 성공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임신해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키운 아이는 달라요. 그 엄마의 이거를 도와줘. 엄마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예. 저 따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모성 본능을 그쵸. 엄마가 아니고 보호 따님 본능. 보호 예. 본능. 예. 그래서
엄마한테는 굉장한 따님이 재산이고 친구고 나 친구 필요 없어요. 정말 말 잘 통하고 어디든지 같이 여행 다녀주고 어디인데 그 아빠는 정말 복을 턴 거야 복을. 이렇게 아름다운 두 여인을 이렇게 그는 정말 복을 턴 거고 우리 여동생을 보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건 신앙교육만 철저히 시키시면은 세상 교육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거고 엄마의 진짜 복덩어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는 따님을 부담 갖지 마세요. 세상 교육 경쟁하지 마시고 신앙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은 새끼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더군다나 장애고 그러니 어디 일자리 찾기도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거를 한국 교회가 좀 껴안으면 어떨까 아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6만 5천 개 교회가 한 분씩만 한 가정씩만 뭐 많든 적든 그냥 위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껴안으면 적어도 6만 5천 가정은 한국 교회 때문에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내가 또 다시 하나님께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선한 선순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 방송을 보시면 어려운 가족들, 교인 중에서 이렇게 서로 돌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치료도 있지만 인간적 어떤 위로와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멘. 그렇게 해결해 가면 좋은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목사님 이렇게 이혼한 30대 중반의 엄마와 그 옆에서 힘이 되는 초등학교 3학년 따님까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을 비롯해서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만남과 결혼, 이혼에 고민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잘 살아 말씀으로 뭔가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뭐든지 내 밥차로 이혼 안 하고 잘 살면 1등. 아. 이혼했지만 잘 살면 2등. 예. 이혼 안 하고 못 살면 3등. 예. 이혼하고 못 살면 4등. 자, 시작. 이혼하고 잘 살면 1등. 정신 차리시라니까. 이혼 안 하고 잘 살면 1등. 이혼했지만 잘 살면 2등. 이혼하고 안 하고 못 살면 3등. 이혼하고 못 살면 4등. 이 네 박자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 안 하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이 옳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혼하신 분에게는 잘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진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이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참 힘들었어요. 요즘 애들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편해요. 그렇죠. 우리는 옛날도 알고 지금을 아니까 편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옛날을 모르고 지금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진짜 힘든 걸 알으니까 지금 안 힘드는데 지금 분들은 옛날을 모르니까 지금 힘든데 안타까운 게 훨씬 편해졌는데 느낌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어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보다 적응하는데 능력이 많이 약해지고 결핍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자, 지금 젊은 분들이 옛날 참고 사는 엄마 아빠 보면 바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바보 같은데 그 바보가 훌륭한 바보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아노니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는 힘들었지만 자녀들은 좀 편안함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안 바보 될래 가지고 막 다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똑똑은 한데 어리똑똑해요 이게.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다. 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힘든 삶을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나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왜? 야, 네가 부럽다. 이렇게 자꾸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 부럽대.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야, 너 빨리 결혼해. 너무 좋아.
너무 이래야 아유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자기가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사회의 전반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든 얘기지만 조금 좋은 답안을 만들어 보자면 오늘 또 저를 픽업해주는 PD하고 오면서 제가 물었더니 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내가 20살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이 되면 아들이 40이다. 내가 40살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 되면 아들이 20이다. 어느 게 낫겠냐?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일찍 그럼. 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그래서 군대와 결혼은 빨리 하는 게 낫다. 근데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하는 게 낫다. 그 말은 더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는 남편이 결혼하면 아내는 집에 들여와서 내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참 나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해서 풀타임 전도사를 하고 나는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졸업을 못해서 실습 전도사를 했어요. 나는 사례비 6만 원 받고 우리 집사람은 수십만 원 받았어요. 누가 근무를 해야 돼요? 아내가. 네? 아내가. 당연히 저보다 10배를 더 받는 아내가 근무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그만두더니 집에 들어오더라고. 나보고 먹여 살리라고. 그래도 하나도 이상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얼만큼 달라졌냐면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있어요? 맞아. 혼자 네. 내가 왜 혼자 벌어서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벌었을 때가 넌 네가 벌어서 써라.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 벌어야 되는 시대로 한 세대, 두 세대 사이 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꼭 지금이 옳은 것이고 옛날이 그른 것일까요? 그렇죠. 아니지요 하는 분들은 벌써 옛날 세대요. 인식이 그렇게 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그게 옳고 이게 나쁘고 이게 옳고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 맞춰가면 좋겠다. 부부가 맞춰가면 좋겠다. 지금 살지만 옛날식으로 살면 옛날식으로 맞춰가고 지금 살지만 지금식으로 살면 지금식으로 맞춰가고 맞춰가는 게 좀 좋겠다. 두 번째가 자 힘들어요 솔직히. 결혼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지금 애들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대학까지 지금 최소 2억에서 3억 들어야 돼요. 예, 장난 아니잖아요. 둘 키우려면 한 5억 정도를 안 모아놔서 그러죠. 걔들 뒤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지금도 옳고 나중도 옳으면 1등. 지금은 틀려도 나중이 옳으면 2등. 지금은 옳은데 나중이 틀리면 3등. 지금도 틀리고 나중도 틀리면 4등. 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살면 지금은 좋죠. 편안하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장례를 치러주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러기에는 누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지? 고독사.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거라, 돈 벌거라, 땅 사거라, 아파트 사거라 그런 언급 거의 없고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조금 부족한 인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막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썼는지 나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저 잊어버린 건가 약간 치매기가 온 건가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데 결국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자식이에요. 맞아요. 힘들어도 남아있는 게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아내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신랑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왜? 이혼까지는 안 가도 지금 사람들이 더 추구하는 게 졸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 살자. 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단어가 벌써 나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부딪히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든 안 먹든 부엌에서 먹든 집에서 먹든 그냥 그래 알아서 해 여보. 나는 알아서 해. 그리고 살짝 얘기해봐.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알았어. 같이 먹으면 그냥 따로 먹을래. 그러면 놔두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 좋아하는 일은 해주자. 감사합니다. 역시 명쾌하셔요. 우리 승희님, 우리 목사님 또 선배님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용기가 납니다. 용기가 나요? 살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엄마도 딸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말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예. 앞으로는 딸에게 의지하지 않고 엄마가 딸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줄게. 사랑해. 예. 목사님, 오늘 네. 주인공 모녀를 위해서 기도를 좀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귀한 딸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꼭 지켜주시고 아멘. 그다음 생활을 꼭 지켜주시고 귀한 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이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상상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배님, 네. 목사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사연을 좀 선택해 주세요. 뭐예요? 아내가 황혼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아내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 황혼 이혼을 들어주는 것보다도요. 우선은 좀 아내의 요구를 내가 수용 안 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이유와를 막론하고 들어주세요. 3개쯤 들어주면 왜 헤어져? 잔소리 말고 살아 이럴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에 쌓였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내 잘못을 남편이 인식할 때 이 여자는 그 말 하나로 위로를 받습니다. 맞아요. 예, 황혼 이혼보다 우선 대화를 통해서 아내의 요구 사항을 꼭 남편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유행가도 있어요. 네?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에 네. 이렇게 한번 작은 안아주고 불러봐요. 노사연 노래. 저 사막이라 할지라도 꽃길일 거라고. 오케이. 본사님은 노래가 좀 약하신가 보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욕심이라고도 하는데 하는 게 맞나요?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이런 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욕심이라고 그래요. 잔소리 말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아내 기도 덕분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네. 사랑이란 감정이 뭘까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저는 40대 말 모태솔로입니다. 대학 시절은 공부가 재미있었고 졸업 후에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암투병과 천국 가는 길을 지켜드리며 홀로 남은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커리어는 쌓여갔고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간간히 이성을 소개받고 만나지만 이성 간의 사랑이란 것이 제게는 어떤 감정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고. 훌륭해요. 착해요. 참 훌륭해요. 그런데 내가 혼자 부모님 돌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위와 같이 돌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살아야 한다는 삶의 얽매여서 사랑의 감정을 싹을 못 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 돌보고 뭐 다 좋은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거를 죄의식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 당신 혼자 아버님 섬기려고 그래? 내가 아버님 도와드릴게.
이런 남자만 만난다면 일이 확 그냥 가벼워질 것 같으네. 예? 그래서 지금 왜 이 여자분은 사랑이 못 나가냐면 나가면 나는 불효자식 같고 집안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걱정 말고 좋은 사람 생기면 합해서 그 합한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가 잘 들으세요. 따님 혼자 효도하면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 없겠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때 아, 그래 잘 됐다. 내가 더 이상 기쁠 수가 없구나. 요렇게 가야 행복과 사랑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부모한테는 결혼과 자식 낳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아, 들어봐. 70대니까 깨닫겠다. 그럼. 유지광 씨는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모를 것 저는 같아요. 뭐 저보다는 우리 시은 선배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사랑과 전쟁에서 정말 뭐 사랑한다고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좀 안 맞고 뭐 또 권태가 오고 해서 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권태가 어딨어요. 그 진짜 아까 측은주심도 얘기하셨지만 그 자기의 배우자를 다시 한번 첫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도 있잖아요.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이제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럼요. 사랑과 전쟁 딱 반대로. 반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개구리. 목사님, 예, 정말 명쾌한 대답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반대로. 예. 사랑과 전쟁 반대가 네. 전쟁과 사랑인가? 감사해요. 아, 장경도 목사님 오늘 주제에 대한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름하여 장경동의 내박자. 네. 네. 저도 굉장히 교제도 오래 했고 결혼 생활도 길게 했는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용기 내지 않고 안 하면 만만할까요? 항상 양면을 생각하세요. 지금 편안한 것이 나중에도 편안할까요? 아니요. 지금 힘든 것이 나중에도 힘들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어요. 아까 네 박자로 정리합니다. 지금도 옳고 나중도 오르면 1등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 오르면 2등입니다. 지금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중 힘들면 3등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나중도 힘들면 4등입니다. 결혼 솔직히 관점만 바꾸면요. 결혼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집회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씁쓸하죠. 맞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까? 그렇죠. 돈 있으면 뭐 할까 나 혼자.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아내가 불을 켜놓고 기다려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모태솔로 아까 그분 잘 들어요. 이런 맛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싸웁니까?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툴 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그럼요. 성숙하게 하고 맞습니다. 철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총각은 애기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유부남은 어른입니다. 맞아요. 지광 씨는 아직 애기입니다. 꼭 결혼하셔서 네. 잘 행복한 가정, 자식까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장경동 목사님과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 구호 네. 리드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좋습니다. 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한 번 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